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작 무엇 하나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한 채 하루가 흘러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울리는 알람, 수십 개의 메시지, 끊이지 않는 알림음. 잠시만 SNS를 들여다보려 했는데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죠.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경험은 당신만 겪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정보에 지치는 게 아닙니다. 멈출 수 없는 연결과 끝없는 선택의 압박에 지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의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의 빈곤을 만든다. 디지털 시대, 우리의 뇌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지는 자극 앞에 매일같이 피로와 산만함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쉽게 과부하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의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 합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10만 단어, 책 2권 분량의 정보를 마주합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모두 기억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선택적 주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선택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 살고 있죠. 뉴스, 유튜브, 메신저, 이메일 등 모든 채널이 지금 당장 봐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정보 과잉 상태에서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필터링의 피로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데만도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결국 뇌는 선택 자체를 포기하고 멍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죠. 게다가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는 함정에도 쉽게 빠집니다. 회의 중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쓰다가 다시 알림을 클릭하는 등 겉으로는 동시에 처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의력을 계속 끊었다 붙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티는 뇌가 주의를 전환할 때마다 막대한 포도당을 소모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하루 종일 뇌를 탈진시키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포모.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메일 지금 안 보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이 뉴스 안 보면 뒤처질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를 계속해서 클릭하게 만들고 결국 뇌는 쉴 틈 없는 감시자가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뇌는 넘치는 정보, 잘못된 멀티태스킹,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의 힘에 끊임없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집중하지 못한 채 지쳐가고 있죠. 당신의 하루 끝 머리가 멍하고 눈이 무겁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뇌가 과부하에 걸렸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피로는 생각보다 더 넓고 깊게 퍼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집중력입니다. 작은 알림 하나에도 흐름이 끊기고 다시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오려면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흐름이 끊긴다면 몰입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의사결정 피로입니다. 넘치는 정보에 작업 기억이 막히면서 단순한 선택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같은 질문도 귀찮아지고 아무거나 라는 무책임한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피로는 곧 정서적 신호로 이어집니다.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도 예민해지며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지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는 경계 모드, 즉 싸우거나 도망치기 반응 속에 놓여있게 되죠. 신체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의 피로, 두통,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뇌는 이미 긴급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변화, 무기력과 번아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알림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단순히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일종의 방어작용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단지 일시적인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된다면 삶의 질 전체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의력의 방향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환경 재설계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이메일, 메신저 등 이 모든 것이 기본값으로 자리잡아 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본값 그대로 둘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포커스 모드를 상황에 따라 설정해 보세요. 업무 시간에는 업무 앱만, 휴식 시간에는 메시지 차단. 이 단순한 세팅 하나로도 뇌의 피로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메일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확인하는 루틴을 정해두면 수시로 메일함을 들여다보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두 번째는 정보 소비에 시간과 리듬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엔 뉴스, 오후엔 생산 업무, 저녁엔 완전한 휴식. 이처럼 정보 소비와 생산을 구분하는 루틴을 만들면 뇌는
그 리듬에 맞춰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놓쳐도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메일에 즉시 답할 필요도,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놓침을 허용할 때 비로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주의력은 결국 선택의 기술입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떤 자극은 거를 것인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이 거대한 정보 흐름 속에서 나만의 페이스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 애쓴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는 쉴 틈 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느라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그 피로가 쌓여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바꿀 수 있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뇌는 유연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고 경계를 세워주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변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가장 자주 쓰는 앱 3개만 알림 켜두기. 그 외에는 조용한 알림 또는 알림을 꺼두어 뇌의 소음을 줄여주세요.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 1시간 동안 화면 없는 시간 정하기.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등 그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두세요. 세 번째, 긴 글이나 영상은 나중에 보기 리스트에 저장하기. 지금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여유로울 때 꺼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글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몇 주면 당신의 뇌는 다시 초점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보의 속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속도로 정보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앞의 현실에 집중해보세요. 뇌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고요한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